안녕하세요, 밀리니 여러분들. 오늘 저희 리스크 마지막 영상 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지금까지 3가지 리스크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3가지 리스크가 어떻게 되죠? 우리가 파이낸셜 리스크랑 네. 마켓 리스크랑 그다음에 리퀴디티 리스크가 있습니다. 네. 다 기억을 하시네요. 네, 그렇게 하죠. 네. 아직 그 3가지가 무슨 뜻인지 모르신다면 전 영상 꼭 봐주시고 다시 이 영상 봐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 아주 마지막 2가지 리스크인데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약간 클라이막스로 마지막 이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기획을 했어요. 네. 저희의 그 4번째 리스크는 휴먼 리스크입니다. 사람들이죠. 그죠?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만나게 되는 사람들의 리스크가 어떤 게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래서 첫 번째 휴먼은 누굴까요? 리얼터? 리얼터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저는 리얼터보다도 그 전에 한 사람이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셀러? 아니요. 그럼요. 저요. 내가 너무 emotionally attached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올바르지 못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리스크가 저한테는 항상 있잖아요. 막 포스하게 산다든지. 네. 아니면은 되게 중요한 인포메이션을 꼼꼼하게 체크하지 않는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내가.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리스크란 말이에요. 내가 뭐 리얼터건 뭐 핸디맨이건 이따가 뭐 얘기를 하겠지만 그보다도 앞서서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리스크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저의 리스크를 너무 잘 알아요. 저는 서류 정리를 잘 못해요. 제가 이렇게 뭐 찾고 막 이런 거는 되게 잘 하지만 어떤 이렇게 서류를 뭐 보내달라 했을 때 뭐 서류를 이렇게 정리를 잘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탁탁탁탁 그런 서류들을 보내주거나 이렇게 딱 이해를 해서 바로 이렇게 딱 쏴주는 그런 스킬은 제가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그걸 해주는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던 이유가 제 리스크를 낮춰주는 사람이 남편이에요. 그쵸, 그건 제가 다 하니까. 네. 그래서, 근데 남편 혹시 또 리스크가 자기가 생각할 때 그쵸. 리스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딜 찾는 거. 집이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지금. 사람이다. 악취 달려요. 그래가지고, 딜을 잘 못 봅니다. 네. 그 대신, 꾸준하게 잘 못 보시나요? 아니, 요즘은 조금 이제 좀 볼만한, 그러니까 뭔가 보이긴 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느낌으로 많이 가는 거라, 네. 사람이라. 딜을, 그러니까 넘버로 잘 안 보고, 이제, 딜을 여기서 갖다 주면은, 네. 집 모양이나, 네. 약간, 뭔가 집의 느낌이, 이거 괜찮은 것 같다 네. 하면은, 뭐, 왜냐, 고치는 거면 이런 거 비전은 약간 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뭐 사려고 하죠. 네. 근데 여기서 넘버를 다 맞췄으니까 저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거 믿고 그냥 느낌 좋으면은 사고, 아니면 안 사고. 네. 근데 모든 바이어 분들이 본인이 갖고 계시는 리스크가 하나씩은 꼭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객을 응대하는 거가 불편하신 분들이 숏텀 렌탈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되게 나의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 내가 그쵸. 어떤 귀찮아하고 아니면 약간 미루고 아니면은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막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아예 애초에 시작을 하지 않아버리는 생각을 갖고 계신 마인셋이 있으신 분들. 그렇죠. 그리고 워크-라이프 밸런스. 오늘 악플 달린다. 이거 진짜 악플 피할 수가 없겠다 오늘은. 아니 근데 이거 생각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근데 워라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어느 정도 갈 때까지는 없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가 어느 정도죠? 그냥 뭐 다 자신마다 다르지만 네. 자신만의 그 수치가 있잖아요. 근데 워라벨 되게 좋으시잖아요. 저요? 네. 저 맨날 핸드폰만 들고 있는데. 맞아요. 너무 힘든데? 골프 치면서. 그렇죠. 골프 치면서도 핸드폰을 들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거는 꼭 하는데. 아주 팔에 불이 납니다. 요거요. 네, 진짜 불이 납니다. 네. 근데 진짜, 그럴 수 있어요. 지금도 제가, 뭐, 워라벨 좋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멀리서는 봤을 때 사람들이. 그쵸. 네, 상가에서 봤을 때는 좋죠. 네. 막, 되게. 아무것도 안 하고. 네, 되게 좋다. 막, 좋겠다. 그쵸. 아무것도 안 할 게 보일 수도 있죠. 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진짜 그게 아니고, 밤에 막, 9시, 10시까지 컨트랙트랑 막 연락도 해야 되고, 진짜 막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막 있고, 그죠? 새벽에 또 일어나서 비행기 타고 오하이오 날아가고, 진짜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서 고생한다. 그렇죠. 제 친구들 중에 이제 리얼스테이트 안 한다는. 갑자기 슬퍼져요. 왜요? 슬퍼졌어요. 왜요? 사서 고생한다고 하니까. 그건 어차피 근데 에셋이 쌓이니까. 근데 이게 비즈니스였으면 모르겠어요.
왜 안 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텍슨에다 끝났을 것 같아요. 네, 텍스가 있죠. 네. 네. 아무튼 근데 이제 제 친구 중에서도 리얼스테이트 안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 거예요. 맞아요. 자기는 딱 일 끝나고 집 와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일이 너무 많을 것 같다. 일은 많죠. 뭐 당연히 에셋이 쌓이는 거니까. 네. 이것도 투자지만 일하는 투자 같은. 달려야 합니다. 네, 반드시. 이거는 일하는 투자 같은 거예요. 네. 패시브로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PM 쓰고 뭐 하면 되는데. PM 써도 저는 근데 저는 PM 써도 저는 똑같을 자기 거라고 시간 봅니다.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PM도 저희는 약간 안 쓰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나에 대한 리스크가 그냥 내가 어떤 사람으로서의 그런 뭐 마인셋이나 나의 습관이나 뭐 이런 것들도 리스크가 될 수 있지만 그냥 초보자니까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죠, 초보자고 처음 집을 사는 사람이니까 그냥 거기서 오는 리스크가 있고 그걸 인정하고 그 리스크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부가 하는 거다. 네. 진짜, 서로를 네. 이렇게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으니까. 네. 왜냐면 저의 장점이 리스크는 있으니까. 남편이 줄여주고 남편의 리스크는 제가 줄여주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시너지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저는 나의 리스크를 가장 줄일 수 있는 건 가장 믿을 만한 동업자를 찾는 거다. 네, 그렇죠. 그게 배우자다. 그죠. 네. 네. 아직 결혼을 안 하셨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찾아야죠. 찾아야죠. 연인을 찾아야 되나요? 그것도 있고, 뭐, 파트너를 찾든지. 네. 네, 뭐, 비즈니스 파트너를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죠. 그죠? 비즈니스 파트너로도 잘하시는 분들은 진짜 잘하시던데. 네, 그러니까요. 네. 잘하시면은 잘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잘 고르셔야죠. 아픈 상처가 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잘 골라야 됩니다. 네, 갑자기 이게 목이 메이셨어요. 네, 아시죠? 네,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나에 대한 리스크를 먼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리얼터보다도 제일 먼저 나의 리스크를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해주셨던 리얼터입니다. 리얼터는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요? 리얼터는 일을 안 하는 리얼터를 만났을 때. 네. 일을 안 하는 리얼터는 누군가요? 그 집을 저희가 만약에, 이 딜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딱 보냈어요. 네. 그럼 뭐, 즉각 바로 뭐 쇼잉을 잡든지, 네. 뭐, 어떻게 그 상대방 리얼터랑 만나서 얘기를 빨리 해가지고, 네. 왜냐면 리얼스테이트도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거든요. 시간 엄청 중요하죠. 만약에 이게 누구보다 느리게 들어갔다고 느리게 쇼잉 됐으면은 못 사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쪽 그쵸? 앞쪽에서 네. 막 캐시오프 날리고 막 이런 네. 거. 저희가 오하이오도 살 수 있었던 게 빠르게 해가지고, 맞아요. 우리 뒤에 캐시오퍼가 들어왔었는데, 이 셀러는 우리가 먼저 왔으니까 우리한테 팔겠다 해가지고 판 거거든요. 맞아요. 만약에 리얼터가 어영부영 해가지고 얘 캐시오퍼 후에 들어갔으면 우리는 오하이오 못 샀어. 그래서 리얼터는 그런 리스크가 있다. 네. 그러니까 난 진짜 연락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리얼터는. 그렇죠. 리얼스테이트는 연락을 잘 안 하면 그냥 그 사람이랑 일 안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명언 나왔습니다. 연락이 오지 않으면 일을 하지 마라. 네, 이따 말할 텐데, 뭐, 컨트랙터들이라든지, 뭐,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연락이 좀 느리다, 조금만 느리다, 이러면은, 저는 그 사람들 바로 자를 것 같아요. 근데 네. 조금만 느리다는 게 되게 서브젝티브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어느 정도까지 시간을 좀 주시나요? 그래도 리얼터는 뭐, 바로바로 와야죠. 뭐, 5분, 10분 안에 바로바로 와야 되는데. 근데 컨트랙터는 하루 안에? 일단, 왜냐면 일하면서 이게, 문자하고 전화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맞아요. 근데 공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계속 나한테 5분, 10분씩 빨리빨리 이렇게 대답을 해준다? 그러면, 일을 하고 있는 거 맞나? 네,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루 안에는 그래도 해주는 게, 네. 그런 사람들은 좋은 거죠. 저는, 이런 리얼터 분들의 그런 그러니까 리스크가 높은, 그러니까 같이 일하면 안 되는 그런 리얼터 분들을 생각할 때 어떤 게 있었냐면, 전화를 안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문자만 계속하고 전화를 하자고 하는데 전화를 안 해요. 그러면 저는 너무 약간 일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너무 높아요, 저한테는. 왜냐면은 리얼 에스테이트 비즈니스가 사람 대 사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제가 아무리 문자를 잘 써도 진짜 제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말들을 하려고 할 때는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네, 의도를 잘 쓸 수 없죠. 그죠, 맞아요. 근데 그 의도를 파악하려면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를 자꾸 안 하려고 하고 전화를 자꾸 하는데 전화를 피해. 아니면 전화를 다시 콜백을 안 해줘. 이러면은 저는 too high risk. 네. 예, 그래서 이제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리얼터가 있으면 이제
누가 있죠? 또 어떤 휴먼이 있죠? 렌더? 렌더. 네. 네. 렌더 리스크는 어떤가요? 렌더 리스크는 그냥 레이트도 안 좋고 네. 피도 많은 렌더를 만나면은 그리고 거짓말하는 렌더. 근데 거짓말을 하는 거는 조금 거짓말은 많이 안 하죠. 된다고 했는데 안 되는 것도 거짓말 아닌가요? 그게 근데 또 되게 베리어블이 많아서 거기서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된다고 모든 렌더들이 자기한테 오면 다 된다고 얘기는 하죠. 네. 예, 그렇기는 한데 일 처리가 느린다든지 렌더도 그게 있어요. 맞아요. 일 처리가 느린다든지 아니면 연락이 잘 안 되는 렌더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렌더를 쓰면 안 되죠. 그리고 한 번 보냈는데 또 보내달라 그랬대.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예,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서류가 엄청 보내는 게 많잖아요. 저는 이제 걔네들은 딱 넣고, 이제 서류 이렇게 보내 이러면서 딱 이메일 딱 주잖아요. 저는 거기에서 모든 거를 한 이메일에 다 넣고 다 보내거든요. 다 보내는데 또 와, 연락이. 너 이거 안 보내는데, 있다고. 그러면서 있다고 하면은, 없대요. 거기 있는데, 그래서 내가 다시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자주 일어나면 그 렌더는 조금 약간 못하는 렌더인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다시 안 찾게 되죠. 네, 그 다음은 다시 안 찾게 되죠. 네. 그래서 그런 렌더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근데 이거를 다 아우르는 제일 큰 리스크는 레이시 높은 렌더죠. 그렇죠. 예, 레이시 높으면. 네, 레이트가 피가 높으면. 그건 약간 은행이니까. 네, 맞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 휴먼, 다음 사람은 인스펙터 그리고 어프레이저 두 명도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죠? 인스펙터는 인스펙터를 잘 못했을 때. 그죠, 진짜. 예, 그러면 이제 그 깎을 수 있는 그런 게 낮아지기 때문에 그럼 그런 리스크가 크죠. 네. 만약에 뭐 30만 불인데 인스펙터를 했는데 만약에 뭐가 코드가 안 돼 있고 막 이런 거는 저희가 더 깎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걸 이제 못 깎았으면 저희한테 그게 약간 리스크가 되죠. 네, 파이낸셜 리스크랑 또 연결되고요. 네, 왜냐면 들어가서 우리가 또 고쳐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그거를 알고 크레딧을 받던지 하면은 그러면 근데 또 이게 집요한 게 좀 신기했던 게 인스펙션을 다 떠올려 했어도 인스펙션을 인스펙션 했어도 사람이기 때문에 미스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세주인 알아요? 들어가면 또 뭐가 고장이 나요. 이거 한번 비디오 또 따로 찍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집이 그렇죠, 생기고 나서 무슨 일이 네. 생기는지.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인스펙터 하시는 분도 리스크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셀러 측에서 하이어한 인스펙터 쓰지 말고 우리 리얼터가 추천하는 사람 그쵸. 아니면은 어프레이저도 그 은행 사람보다도 이제 좀 잘 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로 이제 하이어를 해라 뭐 약간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어프레이저는 약간 그 리스크는 약간 리파이의 리스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다. 왜냐면 리파이 할 때 돈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네네네. 어떤 사람을 하냐에 따라. 어떤 사람이 이걸 어프레이즈를 하냐에 따라서 이 밸류가 달라지니까. 맞아요. 근데 또 어프레이즈를 어필할 수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할 수 있어요. 한번 봐봐야죠. 그래서 어프레이저.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리얼터, 렌더, 인스펙터, 어프레이저. 와, 진짜 많네요. 지금만 해도 지금 엄청 많아요. 몇 명이에요? 네, 진짜 많아요. 거기서 우리는 지금 셀러에 대한 리스크는 얘기를 안 했지만, 셀러는 일단 그렇게 크게 작용을 안 하니까. 네. 근데 디스클로즈를 잘못했다거나, 그죠? 네, 맞아요. 아니면은 deferred maintenance가 너무 많다거나. 근데 그런 것도 리스크죠. 진짜 그거는 우리가 가서 보면 이제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스펙터랑 어프레이저가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죠. 자, 이제부터는 매니지먼트에 이제 관련된 사람들, 그런 휴먼들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일 이제 중요한 사람부터 얘기를 할게요. 컨트랙터죠. 컨트랙터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리스크가 제일 높다고 약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컨트랙터를. 아니요. 제일 높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랭크를 정한다고 하면 제가 초이스를 몇 개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사람들 5명이랑 컨트랙터, 그리고 테넌트, 클리너, 랜드스케이핑, 그리고 프로퍼티 매니저 이렇게 나왔어요. 저희가 지금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제일 하이 리스크? 하이 리스크 진짜 제일 베어블이 많을 수 있다. 이 사람이 가장 약간 우리의 그런 휴먼 리스크의 최고다. PM. PM. 네. PM이 제일 높은 것 같아요. PM이 제일 높은 것 같습니다. 근데 PM이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보통. 그쵸. 근데 컨트랙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컨트랙터는 우리가 PM도 혹시 고를 수는 있는데 PM은 그냥 리스크가 제일 높아 보여요. 그래서 안 하시는 건가요? 네. 제일 높은 게 PM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제 컨트랙터는 제가 많은 컨트랙터를 봐서 그 사람들이 일했던 것도 보고 제가 고르면 되잖아요. 그건 내 탓도 되긴 해요. 내가 잘못 고른 거니까. 뭐 렌더며 뭐 테넌트며
어프레이저며 뭐 이런 애들은, 그러니까 인스펙터며 이런 애 다 저희가 고르는 거잖아요. 뭐 PM도 우리가 고르는 건데, 근데 이거를 PM은 또 자르기도 힘들고. 맞아요. 그게 좀. 네, PM을 자르기도 힘들고. 컨트랙터는 자르기는 쉬울 수 쉬워요. 있죠. 네, 그냥 바로 그냥 나 돈 안 도 가. 이러면 끝이에요. 네. 그럼 네가 한 것만 그냥 하고 가라 그러고 다른 애들 해가지고 해도 되는데. 빨리 구할 수 있다는 네, PM은 왜냐면 PM을 쓰는 이유가 멀리서 하기 때문에 그 부동산 매니저를 그래서 멀리서 하기 때문에 PM을 쓰는 경우가 되게 다수잖아요. PM을 잘못 고르면은 이게 너무 너무 이제 힘들 것 같아요. 이걸 내가 멀리 있으니까 또 멀리도 가야 되고 내가 그리고 또 거의 테넌트가 만약에 그 PM이 다 넣어놨어요. 그럼 얘네 전화번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이제 블락이 돼버리면 거기서 그죠, 우리가 그죠. 연락도 못하고 하니까. 그리고 리스도 뭐 보내준다고 이렇게 다 리포트 뭐 주겠죠? 저희 뭐 PM을 안 써봤으니까. 리스도 이제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다 이제 다른 사람이 한 거를 저희가 받는 것보다는 뭐 없어지는 거죠. 네. 그렇죠. 왜냐면 저희도 이번에 오하이오 때 PM에서 인포메이션 받는데 진짜 힘들었잖아요. 네, 맞아요. 시간도 진짜 너무 오래 걸리고. 네,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짜증나가지고 그냥 내가 그냥 처음부터 하자 그래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PM이 제일 리스키한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저는 PM도 PM이지만 컨트랙터가 리스키하다고 하시는 분들의 마음도 좀 이해가 가는 게 주변에 에어비앤비를 준비를 하셨다가 컨트랙터한테 크게 당하셔가지고 시간을 완전 많이 버리신 케이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PM도 약간 비슷한 거예요. PM도 돈과 시간이 다 낭비가 될 수 있지만 컨트랙터 역시 돈과 시간을 진짜 버릴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시간이 진짜. 왜냐면 이거를 공사를 하는 건 좋은데 시간을 못 맞춰버리면 그 사이에 유지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 뭐 아파트라고 하면요. 진짜 공사한 것 때문에 그게 홀드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 돈도 정말 무시 못하게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고를 때 좀 시간을 더 투자하면 돼요. 컨트랙터를 고를 때? 컨트랙터를 고를 때. 더 많이 보고. 뭐 5명 보는 걸 한 10명을 보고 그 사람들의 일하는 거를 보고 뭐 그런 이제 라이브 때 뭐 얘기하겠지만 약간 그런 거를 더 많이 보면은 이게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PM의 리스크는 어떻게 줄여야 될까요? PM은 많이 보더라도 다 비슷비슷하지 않나요? 아니, 근데 저희가 이거는 약간 바이어스가 될 수 있을 수 있어요. 네, 저희가 안 해봐서. 근데 셀프 리스크, 그러면은 구독자분들께서 저한테 여쭤보실 수 있잖아요. 그럼 셀프 매니지먼트 리스크는 없냐? 있죠. 그걸 얘기를 해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맨날 핸드폰 들고 있어야 합니다. 네. 네, 그게 리스크밖에 더 있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저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빨리빨리 해주면은 금방금방 하게 되면은 금방금방 고쳐주고 금방금방 하면은 그런 전화 횟수가 줄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근데 고칠 때 한 번은 이제 돈 좀 들여서 고치면은 그런 전화가 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대로 고쳐라. 네. 한 번 고칠 때 제대로 고치면. 근데 이제 싸게 해가지고 고치는 거 뭐 다들 이해하죠. 뭐, 왜냐면 최대한 싸게 해가지고 고치는 게 돈도 덜 들고 하지만,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내가 전화를 더 많이 받아야 되니까. 결국은 나한테 돌아온다. 네, 결국엔 나한테 돌아오니까. 왜냐면 5불 주고 고칠 거를 제가 만약에 10불 주고 고쳤어요. 근데 5불 주고 고치면 이게 1년에 한 번씩 고쳐야 돼요. 네. 10불 주고 고치는데 10불 주고 고치면 막 2년이 가요. 네. 그럼 난 10불 주고 고치고 2년 가겠어요. 전화 그렇게 계속 안 받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만 더 투자하고, 왜냐면 어차피 리얼에스테이트는 제가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네네. 돈 뽑으면 돈 뽑을 수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돈 투자할 만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셀프 매니지먼트의 리스크는 시간이다. 시간과 일. 진짜 그걸 핸들할 수 있는 스트레스 레벨. 그쵸. 네. 그리고, 이 사이즈도 또 그래요. 왜냐면 저희가 지금은, 13채이기 때문에 핸들이 가능하지만, 저희가 예를 들어 20 유닛을 산다고 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현저히 리밋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하이어링을 저는 할 생각이에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만약에 하이어링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거를 하이어시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스테이블 데인 걸. 그리고 우리가 그걸 하고요? 내가 그 새로 어콰이어 한 거를 가져가고. 네. 그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역시.
그림을 다 그리고 네. 계셨군요. 왜냐면 저는 그게 몰랐습니다, 이거. 잠시 비디오를 멈췄었는데요. 저희 앞형밀의 가장 큰 리스크는 저희 애들입니다. 맞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비디오의 가장 큰 리스크는 제일 큰 리스크입니다. 저희 지금 방금 생각이 났어요. 아, 우리가 부동산 리스크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지만 우리 채널의 가장 큰 리스크는 애들입니다. 우리 애들이다. 그죠? 네. 애들 아프고 애들이 갑자기 라이브 하는데 방에 들어오고 저희 찍고 있는데 지금도 작은 애가 내려와서 태블릿 충전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채널의 가장 큰 리스크는 우리 애들이다. 아이들이다. 재밌지 않아요? 네. 하여튼 그런 큰 계획이 있으셨군요. 네, 그거를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있는 거를 주고, 네. 그러니까, 그러고 제가 새로운 어콰이어 한 거를 제가 들어가서 이제 하는 게 네. 가장 이상적이고. 저는 VA도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가 앞으로 그렇죠. 네, VA를 하면은 VA가 그게 소링만 좀 잘 해주고 중간다리 역할을 잘 해주면 그래도 좀 잘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 번은 해봤었어요. 네. 근데 에어비앤비는 제가 계속 매니지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네, 그렇죠. 네, 에어비앤비는 저희가 계속 할 것 같고, 근데 이제 만약에 저희가 아파트를 산다고 하면 이제 거기 매니지먼트는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보면서 스트럭처를 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비즈니스 모델을 좀 만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프로퍼티 매니저만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테넌트 리스크도 되게 크잖아요. 그죠. 테넌트 리스크도 크죠. 테넌트 리스크는 방대하죠. 네, 엄청나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제일 많이 쓸 수도 있고, 맞아요. 제일 적게 쓸 수도 있고, 맞아요. 그죠. 극과 극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까 랭크 하셨을 때 프로퍼티 매니저가 1등이었잖아요. 2등 정도를 생각하시나요, 테넌트? 그죠? 네, 테넌트 저도 2등일 것 같아요. 저도 2등일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테넌트는 왜 어떤 리스크를 갖고 있을 수 있을까요? 뭐 렌트 안 내놨는지, 돈, 그죠? 네, 돈을 제때 안 제때 내는 거? 네. 안 내는 거랑 집을 이제 잘 테이크케어를 안 하거나 그런 게 제일 크죠. 네, 네. 왜냐면 집 부시면은 그 다 저희 돈이니까. 시큐리티 디파짓도 받는다고 해도 네. 그럼 뭐 가는 기별도 안 가니까. 그래서 테넌트가 리스크가 네. 그나마 제일 큰 것 같습니다. 테넌트 이야기 하자고 하면 아마 부동산 투자 못 하실 거예요. 테넌트 막 호러 스토리 얘기하면 네. 진짜 막 저도 막 들으면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맞아요. 약간 이렇게 돼요. 맞아요. 진짜 무서운 스토리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테넌트도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고르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골라야 되고 그래서 조금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시간을 두고 인내하는 게 저는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네, 제가 또 그렇죠. 다른 답이 생기면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저는 지금은 일단은 너무 막 베이컨시를 빨리빨리 채우려고 하지 말고 조금 기다리더라도 그죠? 제대로 된 사람을 넣는 게 훨씬 더 멀리 봤을 때는 우리에게 리스크가 좋다. 예. 예. 왜냐면은 그 한 선택으로 인해서 내 앞으로의 1년이 정말 맨날 전화에 시달려야 할지 아니면 내가 막 컨트랙트한테 돈 엄청 많이 줘서 그걸 다 고쳐야 하게 될지 모든 결정은 제가 그래 너 우리랑 리스 사인하자라고 하는 그 결정에 딱 달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테넌트를 고르실 때 그 결정은 1년짜리 결정을 하신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심사숙고해서 고르는 게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섹션 8이라도 섹션 8 안에서도 또 좋은 사람을 골라야 되는 것 같고요. 맞아요. 저희 섹션에 한번 진짜 좋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을 이제 고르더라도 계속 팔로우업 해주고 괜찮게 다 지내고 있는지 체크해주고 약간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도. 왜냐면 이게 또 관계잖아요. 진짜 랜드로드랑 테넌트와의 그 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분이 그때 데이브 램지였나? 테넌트가 돈을 100% 낸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맞아요. 그러면 부동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듣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테넌트 내주면 감사합니다. 네. 그럴 수 있죠. 모든 테넌트들이 제때 다 돈을 낼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테넌트 리스크도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고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리얼 에스테이트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 관한 이제 리스크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진짜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사람만큼. 진짜. 그렇죠. 그래서 진짜 한 건물에, 한 집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인버브가 돼 있으니까. 맞아요. 진짜 거의 10명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하나에. 그러니까 진짜 사람 비즈니스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부동산은 사람 비즈니스다. 그래서
관계가 진짜 너무 중요하고 또 관계 안에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그래서 아마 한 마켓에서 계속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네, 그런 거일 수 있어요. 네, 사람들이 만약에 좋은 있으니까. 랜드로드로 이렇게 소문나면 테넌트들은 자기네들끼리도 막 네, 리퍼하고 하니까. 맞아요. 그리고 내가 믿을 만한 컨트랙터가 있고 내가 믿을 만한 PM이 있으면 네. 아우 그러면 스케일하기가 훨씬 스케일하기 좋죠. 빠르죠. 예. 네. 그래서 이게 리얼 에스테이트이 그냥 단순히 넘버뿐만 아니라 이렇게 베리어블이 있다. 사람 간의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가 또 있을 수 있다는 걸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라이브 때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